72세 회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요. 52세 가정부인 제가 I know 감히 this must be a 꿈꿀 수 surprise, but 없었던 just 일이 hear me out. 시작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김순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20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후 혼자서 딸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32살 작년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부산에서 잘 살고 있어요. 딸이 출가하고 나니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봄 지인의 소개로 한남동 대저택의 가정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출근해서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하는 일이었죠. 그 집의 주인은 전 대기업 회장이셨던 박준혁 회장님, 올해 72살이셨습니다. 5년 전 부인을 암으로 여의고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계셔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녀분들이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처음 출근했던 날이 기억나네요. 300평이 넘는 대저택에 회장님 혼자 사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빼곡했죠. 회장님은 첫날부터 다정하셨습니다. 편하게 일하라고 특별히 까다로운 건 없다고 하셨어요. 7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목소리도 단단하셨고 키도 175cm는 되셔서 여전히 위엄이 있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정원을 산책하시고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바둑 문제를 푸시는 게 일과였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의 서재 책상 서랍에 약봉지가 가득하더라고요. 우연히 청소하다 열게 된 서랍이었는데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우울증 치료제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회장님을 신경 쓰게 된 게요.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혼자 쓸쓸해 하시진 않는지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여름이 왔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장마철이었죠. 7월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호우특보가 내려졌다고 난리였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희 씨, 오늘은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는 게 어때요? 밖에 비도 많이 오고 이 시간에 나가시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괜찮다고 택시 타고 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완강하셨어요. 2층에 객실이 여러 개 있으니 거기서 편히 쉬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그 큰 저택에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려드리고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에는 제가 식사를 준비만 해드리고 먼저 퇴근했었는데 그날은 함께 저녁을 먹게 됐죠.
회장님께서 소주를 꺼내 오셨습니다. 순희 씨도 한잔 하시겠어요? 이런 날은 막걸리보다 소주가 제격이죠.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 사양하지 않았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술잔을 기울였죠. 회장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외롭죠. 딸이 출가하고 나니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 이 큰 집이 무덤 같더군요.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나마 순희 씨가 오시는 날이 제일 활기차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대기업을 일궜지만 정작 가족과 보낸 시간은 너무 적었다고 하셨죠.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거였대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딸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딸아이가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고요. 하지만 이제 딸도 제 곁을 떠나고 나니 제 인생이 뭐였나 싶더라고요. 회장님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순희 씨도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2층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손길이, 그 따뜻했던 온기가 자꾸만 생각났죠. 새벽 1시쯤 됐을까요? 목이 말라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엌으로 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회장님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회장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순희 씨도 잠이 안 오나 보네요. 이리 와서 한 잔 더 하시죠. 저는 회장님 옆에 앉았습니다. 거실 창 밖으로 여름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집안은 어두컴컴했죠. 은은한 간접 조명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희 씨, 솔직히 말하면 난 요즘 외로워서 미칠 것 같소?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오? 가끔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내 손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게 되더군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밤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워서 TV를 켜놓고 자요.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때 회장님의 손이 천천히 제 손 위로 올려졌습니다. 순희 씨,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요? 난 이제 많이 남지 않았소.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회장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뒤로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때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뒤에서 제 허리를 붙잡으셨죠. 순희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고용 관계였고, 나이도 20살이나 차이가 났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 당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 그날 밤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의 손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겹고 외로움에 눌려 살아온 세월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돌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죠. 순희 씨, 난 진심이요. 당신이 싫다면 당장 손을 떼겠소.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밤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소. 창밖 빗소리와 제 심장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 제 의지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으로 인해 제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우리는 그날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2층 객실 침대가 아닌 1층 회장님 방 침대에서 말이죠. 옆에는 회장님께서 편안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72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잠든 얼굴은 소년처럼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방을 나오려는데 회장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순희 씨, 가시려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회장님께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순희 씨, 후회하시오? 어젯밤 일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장님과 저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요. 회장님께서 웃으셨어요. 무슨 소리요?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일 뿐이요. 나이도 신분도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소.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그날 저는 회장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이 관계가 남들에게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특히 회장님의 자녀분들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회장님과 가정부의 관계로 하지만 이 집 안에서만큼은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로 지내기로요. 그 후 석 달 동안 저와 회장님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사흘만 출근했지만 회장님께서는 제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제가 출근하면 회장님의 얼굴이 환해지는 게 눈에 보였죠. 회장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산책도 더 자주 나가시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서재 서랍에 있던 우울증 치료제도 어느새 사라져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 설렘이 생겼어요. 출근하는 날 아침이면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죠. 회장님은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장미꽃을 정원 가득 심어 놓으셨어요. 또 어느 날은 제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던 미술관 전시회 티켓을 구해주시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불안이 따라다녔습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떡하나. 특히 회장님의 자녀분들이 알게 되면요. 그런데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회장님께서 간절히 부탁하셔서 나왔었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미국에 사시던 회장님의 큰아드님이 갑자기 귀국하신 겁니다. 저와 회장님이 거실 소파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깜짝 방문이에요. 큰아드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셨죠.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회장님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요. 큰아드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회장님께서 당황하셨지만 곧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보면 모르나? 순희 씨와 나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큰아드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있으십니까? 가정부와 그런 관계라니요. 72세 노인이 체면도 없이 이게 뭡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순희 씨는 아무 잘못이 없소. 준호야, 내가 날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알지만 난 진심이다. 순희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단 말이다. 큰아드님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행복하시다고요? 아버지, 혹시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닐까요? 72세 노인네한테 50대 여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올 리가 없잖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출근을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계속 전화를 하셨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큰아드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재산 때문에 다가간 걸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겠죠.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회장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72세 노인이 혼자 택시를 타고 우리 집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순희 씨, 제발 말 좀 들어봅시다. 회장님께서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2주 만에 뵈니 살도 빠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회장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여드렸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희 씨, 준호한테는 내가 단단히 말해뒀소. 순희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이요. 그리고 다른 자식들한테도 다 얘기했소.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지만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설명했더니 결국 이해해 주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자식분들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해요.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희 씨, 난 이제 70이세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오.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소. 하지만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소.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영화 보며 살고 싶단 말이요.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회장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이에요. 회장님께서 웃으셨어요. 그럼 됐소.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뭐라 하든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소? 그날 저는 다시 회장님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의 가정부가 아니라 회장님의 반려자로 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분들도 이제는 저를 인정해 주시고 가끔 한국에 오시면 함께 식사도 하시죠. 52세 가정부와 72세 전 대기업 회장의 사랑 이야기.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게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회장님께서는 요즘 자주 말씀하십니다. 순희 씨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이 설렘과 따뜻함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장마비가 쏟아지던 거실에서 회장님의 손을 잡았던 그 선택을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나이는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걸 저희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52세 가정부와 72세 회장님의 황혼의 사랑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